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기출문제 1번부터 12번을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평년 착과량 구하는 부분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년 착과를 구할 때는 사랑의 짝대기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좀 배워서 그 방법을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아시고 자기가 자신 있는 걸로 응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7강이고요. 자, 24페이지입니다. 다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과수 품목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수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문제가 좀 틀렸죠. 지금은 1회 때 나왔을 때는 적과전 종합위험에 포함된 감귤이지만 지금은 요거는 빼는 게 맞습니다. 그죠? 다음 과수 품목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올해도 출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가입하는 해의 수령에 따라서 가입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라는 거죠. 사과, 배, 사과의 밀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암기할 때 천밀밀이라고 있죠. 천밀밀. 밀자가 나오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둘, 세 자기 때문에 이게 3년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죠. 배는 배 3에 묻히죠. 3년은 된다. 단감은 단 5,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 떫은 감은 5년이 된다. 감귤은 4년 이상이면 되고 위에서 접붙이기 할 때는 고접일 때는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밖에 없죠. 배와 떫은 감이고 이것이 없다면 가수 품목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수의 합은 세 가지를 합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자, 지금처럼 2번 문제에 거들자의 사유를 쓰라 하는 것은 1회부터 한 3회까지는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트렌드가 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될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라 1, 2회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쓰라는 문제보다는 가로넣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 정도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시험에 나오더라도 한 60, 70%만 쓸 수 있는 그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암기하는데 품목마다 차이 나는 거 다 암기하다 보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뭐다 하는 부분들만 제가 한번 업무 방법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자, 4번 문제. 4개의 가수원, 사과 가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A씨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할 때 계약 인수 단위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수원 구성과 그 이유를 쓰시오. 요 문제는 딱 보면 소재지죠. 같은 소재지 안에 200만원 이하일 경우 합쳐서 2개만 되는 거죠. 2개. 2개만 가능하다 했을 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는 120만원과 110만원 같은 동에, 실제로 여러분이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동이 떨어져 있으면 평가를 하는데 힘듭니다. 여기도 다 사진 찍고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개까지만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가수원과 3번 가수원 그죠? 보험가입 금액이 200만원 이상해야 된다. 계약 인수는 가수원 단위로 보험가입 금액이 200만원 이상해야 하고 하나의 같은 리 동의 안에 있는 각각이기 때문에 리와 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와 동이다 하는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하는 부분에서 보험료는 암기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그냥 보험료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요율이 얼마지? 그 보통료 약관의 요율이 20% 나오면 20%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은 최대 30% 할인, 그죠? 30% 할인가 최대 50% 할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를 할증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손은 손해가 많이 나는 과손이죠.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이다 했을 때 방제시설에 대해서는 할인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은 할인이 되겠죠. 다 주어지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1000만원 곱하기 기본적으로 요율 20% 0.2 곱하기 손해율 하나, 이게 기본 세트란 말이에요. 1 할증이니까 플러스 0.2 요게 기본에다가 돈이 들어가면서 방제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겠다 나왔죠. 그리고 곱하기 1 마이너스 0.1 곱하기 요 두 개. 나는 부보장을 받고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기 때문에 10%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죠. 한 줄 풀기로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1944001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한 줄 풀기로 하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 풀기로 해버리면, 그래서 답안지에는 다 쓸 필요가 없죠. 답안지에는 다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핵심 숫자만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6번 저가종합보험 2 방식, 이것도 1, 2회 때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금 내용을 써라. 그리고 태풍 집중호우일 때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공부를 2차 2과목에서 했다면 이 부분은 쉽게 이 부분은 구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이다. 자기부담금이다. 과실손해의 자기부담금이다 했을 때 핵심 사항은 바로 풀이 과정에서는 최근 3년간 연속보험가입 다 주어진 조건들이죠. 그래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10% 행위 가입이 가능하냐 검토, 그 다음에 15%를 검토해서, 그죠? 그래서 실제 700주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A씨는 최근 3년간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3년간 수령한 보험의 순보험료의 50% 이하였다. 120% 미만일 경우에는 10%가 가입이 가능하죠. 가능이다 이렇게 읽으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원으로 최저자기부담 비율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10%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을 구하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래서 3년간 보험 순보험료의 100% 미만이 아니고 120% 미만이죠. 120%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로 10%에 해당된다 해서 10% 해서 자기부담금은 100만이다. 그 다음 나무손해보험은 나무손해보험 가입 금액은 한 주당 얼마다 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700주에 대해서 10만원 그래서 7천만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그 다음에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5%다. 이거는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더라도 5%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당감 부유 품종을 경작하는 A씨는 저가전 종합보험 2에 가입하면서 저가종류 이전 특정의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을 했다. 그죠? 5종 한정 가입을 C타입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C타입.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차액보험료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다음 조건의 차액보험료를 계산하시오. 풀이과정을 반드시 쓰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풀이과정을 반드시 쓰라 하면 풀이과정을 쓰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계약자 부담보험료, 차액보험료는 역시 뭐니 해도 계약자 부담보험료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평년 착거량과 가입 수확량 이 부분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원장을 변경했다는 거죠.
가입할 때는 1300km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사고가 없었는데 평년 착과량이 적어졌다면 이걸로 수정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다만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100만원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읽으면서 현혹되지 않도록 가입 수확량 틀렸는데 아니죠. 평년 착과량이 100%를 가입을 하지만 이거는 원장을 변경된 상태에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주어졌다면 처음에 가입할 때는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을 합니다. 그죠? 100%를 가입을 한다. 가입 수확량이 많다는 것은 처음에 했다가 조정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계약자 부담보험료에 대해서 감액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가입할 때 가입 당시에 1300km를 했지만 요때 보니까 10,000km밖에 안 됐다는 거죠. 1000km, 1300km고 1000km밖에 안 됐다는 거죠. 300km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건데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문제에 나왔단 말이죠. 1000km밖에 안 됐다. 사고가 없었겠죠. 요 감액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출하고 쓰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돌려주는 것은 여기서부터 미경과 비율만큼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73%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것이 미경과 비율이 90% 주어졌기 때문에 90%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암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는 이게 안 주어지기 때문에 가백 미경과 비율은 90%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맞고, 납입보험료는 납입보험료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자 부담보험료의 차익보험료 산출 방법과 차익보험료를 계산하라 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익보험료 뭐냐? 지금은 이게 여러 번 출처가 됐기 때문에 차익보험료는 중요하다. 차익보험료 돌려주는 보험료는, 차익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돌려주겠다. 왜? 가입할 때 평년 착과량을 우리는 1000km만 하면 되는데 이처럼 1300km 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 그래서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10만원이다. 1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돌려주겠다. 10만원에 대해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만원에 대해서 돌려주겠다. 얼마나 돌려준다? 90%를 앞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90%를 돌려주겠다. 그래서 차액보험료 계산은 바로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구하고 난 뒤에 미경과, 이거는 10% 정도 담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경과 비율이 중요하다. 감액했을 때 미경 90%니까 이거는 9만원인데 마이너스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만원이다면 만원, 문제처럼 없으면 없는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9만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보장 수준이 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것만 핵심적인 것만 딱 찾아서 차익보험료. 그래서 차익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산출 방법이 차익보험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감액한 차익보험료는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차익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죠. 계약자가 부담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하는 것은 100%에서 마이너스 지자체 그리고 정부 지원율을 이렇게 빼고 그것만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가 낸 돈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에서 감액 미경과 비율, 앞으로 감액 미경과 비율이다. 이 감액한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주어졌기 때문에, 감액분 계약자 부담료를 주어졌기 때문에 쉬운 문제고, 이걸 찾는 것이 또 시험에 나오겠죠.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이거죠. 주어지는 값도 있지만 우리는 감액한 데 대해서, 그래서 평년 착과량이 1000km인데 그 중에 300km가 우리는 초과로 더 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것, 이렇게 해서 구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또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액분격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감액 미경과 비율이다. 그리고 있으면 미납입 보험료를 빼주면 되겠죠. 요 공식을 딱 써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처리하면 되고요. 8번. 자, 8번은 요렇게처럼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기와 종기, 보장 개시, 보장 종료 모든 품목을 쫙 해놓고 15점짜리가 유력하다 이거죠. 15점이 유력하다. 그래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우리는 보장 개시와 시기와 종기,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과배 요즘은 시가면 되겠죠. 보장 종료는 6월 30일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63빌딩을 생각하라. 63빌딩을 생각하라. 지금 우리 손해평가사 분들은 이번 달에 신청을 받아서 7월 달에 경북 지역에 가서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착과조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큰 놈. 사과배는 63빌딩에 대해서 6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저가종료 이전의 사과배에 대해서는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판매 개시년도 가을 동서에는 9월 1일부터 사과배는 언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월 10일이죠. 11월 1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일, 11월 10일. 그래서 요 시기와 종기는 다 암기를 해야 될 거고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큰 좀 부담 갖지 않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번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방법 저가전종합위험에 대해서 나올 게 많죠. 저가전종합위험에 대해서는 문제가 낼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 손해보험금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게 1, 2, 3회까지는 서술하라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썩 보고 이 부분은 공통사항으로 한 60%만 혹시 나온다면 알아맞추겠다 하는 부분만 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죠. 자, 10번. 자, 10번 문제는 이제 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로 다음 조건에 따라서 2018년도에 평년 착과량을 구하시오.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4회까지는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3번, 14번 할 때 완벽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도 평년 수확량은 15점으로 나온단 말이죠.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가입했다면 이렇게 표시를 긋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평년 수확량 평착을 A, B, C, D, Y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 그리고 D가 있는 게 죽음의 D다 그러죠. 죽음의 D가 있는 게 사과, 과수품목, 적과전 종합품목은 사과 D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5분의 미가입 횟수. 바로 이렇게 한 번에 고려해요. 1 마이너스 5분의 Y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1 마이너스 5분의 Y는 3년을 가입했다면 이게 어차피 5분의 2가 되죠. 미가입을 바로 쓰면 돼요. 요 전체에 대해서 B분의 C가 기본적이지만은 요게 죽음의 D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문제풀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죠. 2021년도부터는 구할 때 1, 2, 3법칙인데 이거는 1, 2, 3법칙이 없단 말이죠. 없기 때문에 저가와 착과량이 아무리 적든 많든 그대로 다 인정해 준 거고 2021년도부터 1, 2, 3법칙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니까 이때 일은 A, B, C, D, Y만 정확하게 구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A라고 해서 뭐 과거 평균 수확량 이런 말 안 써도 됩니다. 왜? 용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제일 중요한 건 A가 뭐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이다 하는 우리 집.
그래서 우리 집에 해당되는 것은 저가고 작게는 우리 집이잖아요. 그죠? 요거 세 개만 더해서 3을 나눠주면 된다. 그죠? 이것이 A 값이다. B는 변하지 않는다. B는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버리면 요 문제는 풀 수가 있다.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본다면 제일 먼저 문제지에다 써놔야겠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요 A 값은 3년을 가입했으니까 3년 값이니까 곱하기 5년 중에 2년은 미가입이니까 요걸 해줄 거다. 이렇게 써놓고 D분의 C다. 요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C가 중요하겠죠. C는 2018년도 가입하는 해외 평균 착화를 구하니까 C의 기준 표준 수확량은 9,350이다 해서 요 부분, 이것이 핵심이다. C라고 하는 것은 9,350이 정해져 버렸어. 그죠? 줘야 되겠죠. 그 중에 D 값은 기준 표준 수확량은 8,500 매년 동일하니까 D 값은 그대로 8,500이라는 알 수가 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근데 해석을 잘했네. 8,500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A 값은 이렇게 구했고 요 값에 나누기 3을 하면 A 값은 6,400이 나온다. 그래서 6,400이 나왔다. B도 이 세 개를 빨간색을 해서 해버리면 8,400이 나온다. 8,400. C는 초이스. 가입하는 해에 요거. 기준 표준 수확량. 왜냐하면 분모와 분자는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란 말 쓰죠. 그렇게 해버리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있다. A 값은 6,400 플러스 큰 값 8,400에서 B 그 지역에서 우리 집 6,400을 뺀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바로 미가입한 횟수 5분의 2를 바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8,500분의 9,350이다. 이렇게 해서 한 줄 풀기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핵심 위주로 해서 쉽게 푸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저가점 2에 대해서 과세손해보장 방식의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서술하시오 하는 것은 그죠? 1, 2, 3, 4, 5회까지는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나오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보험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 질서다. 이런 부분들만 기억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정리만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12번. 다음은 이제 8회부터는 이제 우리의 지금의 트렌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이고 보장 수준도 주어졌네 그죠? 자기 부담 비율이 10%일 때, 15%일 때, 3338, 50, 60, 65다. 여러 번 해서 완전히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과배 단감 뜰번감, 벼 품목도 마찬가지죠. 벼 품목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놓으시고 영업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자, 읽어보시고 영업보험료, 부가보험료, 농가부담보험료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때는 좀 쉬운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면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가입금액이 중요하다. 영업보험료의 가입금액. 그 가입금액을 빡 써버리면 한 줄 풀고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40분 내에 풀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고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곱하기 그 다음에 순보험료 영업보험료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순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의 합이다. 다 알죠? 그러니까 15% 0.15 플러스 2.5%는 0.025 이게 중요하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곱하기 그 다음에 할인 할증률 5년 동안의 할인 할증률인데 여기서 100%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100%의 뜻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손해율에 따르는 말이 생략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100%다 했으면 우리는
1 플러스 0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100%니까 할인 할증률 100%? 이게 할인이 100%다 이렇게 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나왔을 때 이게 할인 할증률이 100%다 했을 때, 이게 할증이다 하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1을 쓴 사람이 100명 중에서 2~3명 있습니다. 오답이 오답. 1 플러스 할인 할증이 100% 됐을 때 최대 50%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했으면, 이의제기를 했으면 받아주었을지 하는 부분은 퀘션 마크가 되겠지만, 이처럼 할인 할증률이 100%다 했을 때 이 부분은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이기 때문에 1 플러스 0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딱 떨어지죠. 175만원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업무방법서에서 약간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수험생들은 고민이 되겠죠. 이럴 때 할인 할증률은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이 이게 1 플러스 1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출제자들도 요즘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은 10회 이후부터는 이런 것이 할증이 몇 프로다 나오기 때문에 할인 할증률 100%는 1 플러스 0이다. 할인도 없고 할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가보험료. 그냥 부가보험료도 그대로 구하면 되죠. 부가보험료도 1000만원에서 곱하기 부가보험료를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였죠. 2.5%니까 0.025. 여기서 0.0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면 되고, 이것도 1 플러스 0이다. 이렇게 해서 25만원. 자, 25만원이 되겠다. 그 다음 농가 부담보험료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농가 부담보험료의 계산 과정을 쓰라 하는 것은 순보험료에, 그죠? 순보험료의 자기부담 비율이 20%형이니까 요거다 하고 쳐야 되겠죠. 그죠? 보장 수준이 80%는 자기부담 비율이 20%니까 요거에 대해서 50%를 순보험료에 대해서 낼 거다 부분에서 순보험료율이 15%니까 요걸 그대로 해도 방법이 두 가지죠. 1000만원 곱하기 순보험료율, 순보험료율이 15%, 1000만원에 15%가 150만원이 되겠죠. 150만원이 순보험료율이 맞습니다. 여기서 100%, 그 100%를 우리는 1이라고 합니다. 그죠? 1에서 정부에서는 50% 주니까 0.5를 빼주고, 지자체, 그 지자체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죠? 요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 지원율이 나오면 순보험료율에 뭐 20%다 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20% 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정부 보조 율은 50% 확정되죠.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곱하기 15%가 순보험료율을 주어졌고, 곱하기 그 중에서 정부에서 50%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해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영업보험료를 알고 부가보험료를 알았으니까 순보험료는 얼마죠? 순보험료는 150만원이다. 150만원 중에서, 그죠? 150만원 중에서 1 마이너스 정부에서 50% 주니까 이렇게 구해도 답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보험료율이 주어졌을 때는 이것이 좀 더 실수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고, 과정은 농가 부담보험, 계약자 부담보험료죠.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순보험료를 구하면 된다. 그거는 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부가보험료 빼니까 순보험료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100%니까 100%에서 정부에서 50% 해주고 지자체가 있으면 또 빼주고, 이렇게만 구해버리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13번, 14번은 아주 중요하다. 그 평년착권에서 완벽하게 다음 시간에 강의 듣고 자기 것을 만든다면 이제 15점 확보가 유력하다 하는 부분에서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